안녕하세요. 강송환 씨입니다. 오랜만에 저 얼굴 드미는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드밀면서 인사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몇몇 뉴스 채널에서 한국 전쟁 위기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한반도 접경 지역의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 뉴스들이 좀 잦아지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잦아졌지? 라는 그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좀 면면이 봐봤어요. 그랬더니 특히나 유독 한 개의 언론 보도 채널에서 이 전쟁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YTN이었는데 이 YTN은 왜 이렇게 전쟁 관련된 뉴스를 많이 내보내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저거 막 검색해 찾아보다가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YTN은 어떤 언론사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언론사를 봐야 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언론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겠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 그 언론사가 정말 제대로 된 저널리즘에 의해서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YTN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유진그룹하고 동양이 각각 출자를 해서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인 거죠. 요걸 만들어 가지고 YTN을 인수를 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민영화되기 전에도 YTN은 사실은 뭐 한전 KDN 그리고 마사회 같은 곳에서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산업 경제 그 권력 구조를 봤을 때는 뭐 공기업도 그냥 기업 총수처럼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인데 그러니까 자본이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권력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이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란 것은.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들은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정제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어떤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유권자잖아요. 그래서 유권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그런 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그런 과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그 전쟁 뉴스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YTN을 예를 들면 YTN은 그러면 저렇게 수많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 관련된 뉴스를 송출하면서 과연 저들은 정말 전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에 접근을 해서 그 정보로부터 생산한 뉴스를 저희에게 송출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예. 모든 언론사들이 같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군대라는 것은 군대의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 취급 인가자에게만 제공이 되잖아요. 뭐 군대를 제대로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언론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그 거대 자본들이 쫙 빨아먹고 남은 그 정보 찌끄레기들을 그 찌라시 그 유통하는 찌라시 업체에서 개미들에게 퍼뜨리는 것처럼 그 정도의 정보를 이제 언론사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분야, 특히 이제 군대를 제외한 군 정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언론사 자체적으로 잠입 취재도 하고 기획 취재를 해서 정말 실체에 근접한 정보를 취재를 해서 그거를 보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군대와처럼 어떤 폐쇄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될 때는 언론사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법이니까요. 군대의 정보는 비밀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의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언론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도 사실에 기반한다면 사실인 것이고, 결국에 이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일은 특정 방향성, 보도의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실들을 열거해서 그 관계성을
사실에 근거해서 입증해내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방향성에 맞물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정말 진리의 어떤 그 코어에 접근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뉴스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중개하는 사람,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유통업자인 거죠. 언론사들은 특히나 오늘날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제 식민지를 겪고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이 우리 같은 일반 그 백성들이 권력에 의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에서는 언론인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언론관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어떤 휴머니즘에 가까운 그걸 베이스로 둔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인 거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부 다 회사원이잖아요. 회사. 월급 받는 회사원들. 거의 대부분이 월급 받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사장이 시키면 회사원은 까는 거죠. 예. 언론인이 뭐 엄청 뭐 예전처럼 그런 위상이 있질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예. 이런 양반들이 뭐 엄청난 뭐 팩트에 기대거나 그 진실에 그 다가서서 기사를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이들은 제품을 만들어낸 어떤 제조 공장의 근로자일 뿐이거든요. 기사라는 제품. 여기서 사실, 저기서 사실 끌어오고, 요거 사실 좀 빈약하면 옆에 있는 공장에 가서, 야, 요거 이랬는데 너희는 다른 제품 있어? 여기서 제품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거 받아다 적고, 요것도 아니다 싶으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보도자료 갖다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좀 적으면서 문장만 바꿔 적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결과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뉴스에 가깝다. 최근의 뉴스는 그렇게 생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영혼이 빠져버렸잖아요, 언론인들이. 정의가 뭔지, 의리가 뭔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을 만지기 때문에 그 사실은 큰 가치가 없고 그냥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또는 주식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현재 우리 사회 언론인들의 그런 성향도 있지만 언론 자체의 태생적인 DNA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 숭고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란 것은 최초의 이제 전장, 그러니까 전투와 전쟁이 일어난 전장에서의 소식을 자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메시지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 도구로부터 시작한 게 지금 오늘날의 이제 언론으로 발전을 한 것인데, 그럼 이 도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멀리 있는 본국의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 여러분이 지도자거나 그 전투의 지휘자라면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힘내라. 그래야지 본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에너지를 팍팍해서 군수물자도 더 만들고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총 쏘다가 죽을 자기 아들내미도 더 멋지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언론의 그 태생이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언론은 사실을 밝혀내고 뭐 진리를 밝혀낸다는 어떤 저널리즘의 고고한 그런 철학에서 태어난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어떠한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진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실을 특정한 방향성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수단이 언론이었단 말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개념에 보면 소위 말해서 감옥에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온 나라를 무능으로 망쳐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들이 전통적인 언론관에 맞춰서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이제 언론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를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 뉴스가 뭐 아무리 쏟아지고 뭐 기자들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저기 엄청난 어떤 진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들은 전부 유통업자들입니다. 유통업자들. 예전 같은 정의의 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업자들이 하는 얘기에 혹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고 저건 정말 진실에 가까운 것이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은 우리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그 이기적인 존재들은 항상 서로 자기 배를 먼저 채우고 자기 편익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깎아내리고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계속 굴러온 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문명의 한 가운데서는 각각 개인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언론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시청자로서 어떠한 현명한 관점으로 언론을 대해야 하고 언론의 뉴스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뉴스를 생산해 내고 그 과정의 어떤 일부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뉴스가 어떻게 유통되어지는지를 잠깐 설명하면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언론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 언론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과정은 이제 군대에서 지휘자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언론들은 이제 시중에 널려진, 세상에 널려진 아직 정보로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소식들, 그러니까 소위 첩보라고 하죠. 요 첩보들을 쭉 레이더를 펼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왔으면 그 첩보를 바탕으로 요거를 정보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첩보를 정보화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첩보의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이 정보화를 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사실화를 하느냐 요 차원에서의 또 정보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맞는 자원으로 변화시킨다. 예,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첩보를 정보화하고 정보화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보완 취재를 하겠죠. 이제 정보의 어떤 맥이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잔가지들을 붙여서 덩어리만 있던 거에 살도 붙이고 뭐 가지도 붙이고 뭣도 붙여가지고 그럴싸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그럴싸한이라는 수식어는 허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들을 계속 배치하면서 큰 사실 덩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 전체 보도의 방향성을 미리 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도의 방향성 밑에서 안에서 그런 사실의 재배치를 이뤄 나가면서 이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도 비슷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지휘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첩보들의 방첩 활동에 의한 첩보들, 이 첩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첩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36 고지에 적군이 한 2부 농선에서 1부 농선상에 있는 곳에 전차가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인지뢰를 막 무수히 뿌려놨다는 그런 어떤 첩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첩보가 정말 첩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첩보만으로 이제 의사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거기 일부러 지뢰를 심어놨다는 어떤 정보를 흘려서 우리를 우회시키게 만들어서 거기서 몰살시키려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휘자는 이러한 첩보들을 놓고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사실과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재배치하고 시간대로 재배치하고 사건별로 재배치해서 자기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슷하잖아요. 언론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과정, 그리고 지휘자가, 군대에서 지휘자가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은 그 언론에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과 군대에서 지휘자가 판단하는 일은 둘 모두의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언론에서 뉴스를 잘못 만들어내서 그 뉴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이 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뉴스 때문에 죄인이 돼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집단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뉴스가 나와서 그 지역을 모두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군대의 경우를 보면 군대에서 지휘자가 지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수하고 있는 섹터 이후에 있는 민간인들을 모조리 말살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있죠. 국민들을 모두 죽게 만든 그런 천하의 몹쓸 대통령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뉴스를 만들어낸 이런 중요한 작업, 그리고 군대에서 지휘자가 어떤 의사 판단을, 지휘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작업, 요거를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지배 구조가 그렇게 늘 화두가 되는 거죠.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언론은 자본에게 충실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월급 주는 양반한테 머리를 쪼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그런 언론인들을 저희가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회사원을 어떻게 월급 받고 다닌다고 욕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원인데 월급 받고 다니면서 자기의 상사인 자본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언론인들이 자본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팩트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기보다 현상인 거죠, 하나의. 자기들이 그러겠다는데 뭐 우리가 저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예.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건 저렇게 언론인들이 회사원이기 때문에 저들이 만들어낸 뉴스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안에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들은. 일례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YTN이 저렇게 자기들의 언론에 전쟁 위기설을 불러일으킬 만한 접경 지역에서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혐의 사실들도 밝혀졌지만 매번 밝혀지면 검사가 죄 없다고 돌려보내고 이런 분통 터지는 일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무능하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질이 없습니다.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무능으로 인한 실정들, 그리고 그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이런 것도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국민의힘은 또 어떤 당이에요? 이 당은 전혀 뭐 가치와 철학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냥 이해타산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권만 뽑아먹으려고 모인 그런 정당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의리도 없고 뭐 정의도 없고 소신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라고 할 수가, 여당의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 저기 뭐 건물 하나 올린다는데 저기 저 이장 양반한테 가서 이렇게 고기 좀 사주고 뭐 밥도 먹이고 해. 이제 그런 사람들. 그게 불법이어도 해. 뭐 불법 아닌 것처럼 해서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을 국민들이 모르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이제 뭐 온 천하에 다 이제 퍼진 거의 사실이 됐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쟁과 관련된 위기설을 자꾸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층, 실질적인 이 권력층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을 마지막으로 타개하려거나 또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명목으로서 저렇게 접경 지역에서의 위기 상황을 계속 보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거의 프레임 안에서 사실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시청자로서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무작정 언론이 A라고 하면 그것을 믿을 만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A라고 한 데는 다 배경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괜히 저거를 사실이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 뒤에는 저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여야 될 자본가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전쟁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국력이 약해졌다는 그런 걸 저는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나라가 이제 점점 정립이 안 돼 있고 나사가 풀어진 거죠. 어딘가. 공무원 사회도 나사가 풀어지고 민간 경제도 나사가 풀어지고 행정이 나사가 풀어지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나사가 풀어져 버리니까 온 나라가 나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주변 국가에서 한국은 족밥이구나. 족밥 같은 나라를 족밥처럼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족밥이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원인 누구냐? 바로 윤석열과 그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한반도 전쟁 위기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수록 우리 국민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나라가 많이 허약해졌구나, 나약해지고 이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허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났구나. 그럼 빨리 뭘 바꿔야 돼요?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허약해져서 주변국들로부터 소위 아까 말한 시쳇말로 좆밥 대우를 받으니까 바꿔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언론의 뉴스를 대하는 시청자의 시청관, 올바른 시청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확장하시거나 또는 반대급부로 확장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보태자면, 최근에 이제 전쟁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댓글이나 뭐 실시간 그 채팅창에 전쟁 할 때 됐다, 이제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뭐 댓글에 자기 얼굴 안 나오고 이름 안 나오고 익명의 뒤에서 숨어서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MG, 소위 언론이 만들어낸 그 MG라는 분류 세대들 있잖아요. 이 애들을 만나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은 전쟁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를 좀 아시고,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정말 무서운 게 전쟁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입에 담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채팅에 안 치셨으면 좋겠어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전쟁 나자, 전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분들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사람들 목록 모아다가 전쟁 나면 앞에다가 방패부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죽게. 제일 먼저 고통스럽게 죽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겁대가리 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집 안에 백린탄 좀 까드려야지 정신을 차리려나. 아무튼 우리는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전쟁을 하더라도 막강한 우위의 힘에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톡 가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어떤 데미지가 없을 때, 이럴 때 빼고는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죠.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쪼록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